안녕하세요. 바오밥TV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세포 건강 중에서 피부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부 하면 우리가 흔히 앞사람을 보거나 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보이는 곳이 피부잖아요. 얼굴 그 표면, 그리고 손 표면, 이런 데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그 피부를 보고 피부가 좋다, 피부가 나쁘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피부 구조를 보여드리고, 그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피부는 아주 얇은 구조예요. 0.2mm, 0.3mm. 사람마다 조금씩 두께는 다르지만 종이 A4 용지보다 더 얇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얇은 피부 표면 속에 굉장히 다양한 층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부에 눈에 즉각 보이는 부분, 이렇게 뭔가 표면이 있겠죠. 그 표면에 어떤 세포들이 바로 보이냐 하면은 거의 죽어 있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각질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예, 각질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표면에 있죠. 그 각질층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포함한 아주 얇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표피층이라고 불러요. 그 표피층보다 조금 아래에 피부에 깊은 주름이 졌구나, 피부가 늘어졌네, 피부에 탄력이 없어 보인다 할 때는 그거보다 더 아래층인 진피층이라는 구조가 무너지거나 흐트러졌을 때 그런 탄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아래는 피하 지방, 피하 조직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피하 조직은 표피나 진피층에서 받는 충격, 외부적인 충격들을 흡수하고 완화해주는 쿠션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층들이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는 피부의 표면에는 막상 보이는 건 각질이라고 했는데, 그 각질 밑에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표피층의 신진대사는 이 아래 기저면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라가면서 계속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올리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제일 아래에 있는 세포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태어난다고 했죠. 그 태어난 세포들이 점점 자라서 완벽한 세포 모양이 되고, 그 세포가 점점 또 수분이 줄어들면서 죽은 세포로 가고, 이렇게 신진대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떨어져 나가고, 다시 새 세포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세포들이 태어나서 죽으려면 태어날 때는 어떤 영양소들이 있어야, 재료가 있어야 그걸 태어나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하고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소가 각 말단으로 공급이 되게 돼 있죠. 혈관을 통해서. 이 혈관이 이제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소가 오면, 또 정맥을 통해서 영양소가 노폐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혈관이 진피층에서 이제 돌아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포가 표피층에서 살아서 태어나서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 제일 아래층을 기저층이라고 불러요. 밑에 있다 이거죠. 기저에 있다. 그리고 그 위에를 유극층, 뭔가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과립층, 수분이 촉촉하니 들어있는 과립층. 그 다음에 이제 과립층이 점점 말라지면서 각질층, 이렇게 되고요. 요 사이에 발바닥이나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툼하면서 목욕을 하거나 이럴 때 수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쭈글쭈글 주름이 질 정도로 색깔도 좀 달라지고 그러죠. 그 사이에 그 손바닥,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투명층이란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일반 얼굴 같은 데는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층들이 돼 있고 보통 이렇게 세포가 태어나서 죽는 요 표피층의 이 주기를 각화주기라고 부르거든요. 각화주기는 보통 건강한 세포일 경우에 28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포 순환이 되는 거죠. 신진대사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표피층 같은 경우에 직접 바깥이랑 맞닥뜨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호해 줄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 보호해 주는 장치로 첫 번째는 이 각질층 이 위를 이렇게 보호막이 보호하고 있어요. 이걸 천연 피지막이라고 불러요. 천연 피지막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 하면 우리 얼굴 피부를 보면 모공이란 게 보이죠.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는 모공이지만 사실은 그게 피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공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솜털 같은 게 다 있죠. 이게 이제 헤어가 되면 머리카락은 좀 더 굵고 많이 나오게 되고 피부에선 아주 얇고 자그마한 솜털들이 있는 거죠. 이 모공에는 이렇게 피지선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모공에서는 피지가 나오게 되죠. 피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원 동물이기 때문에 열이 나면은 그 열을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땀이 나죠. 그 땀을 통해서 증발시키면서 온도를 항온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몸에서 이제 수분이 나오는 선이 있는데 거기는 한선, 땀샘이라고 하고 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땀구멍에서 한선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피지와 땀이 합쳐졌을 때 천연 피지막이 됩니다. 이 천연 피지막은 그래서 우리 피부를 직접적으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못하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천연 피지막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천연 피지막은 pH가 4.5에서 5.5, pH 7이 중성이죠. 그 정도가 되는 4.5에서 5.5 정도가 되는 약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공격이 있을 때 좀 막아주기도 하고요. 이 외부 물질로부터 이제 막을 형성해 주는데 이 천연 피지막을 그래서 보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이 외부의 그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졌죠. 요즘 미세먼지 얘기도 많고요. 초미세먼지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는 것, 또 요즘은 씻는 것도 너무 다양화돼서 계면활성제, 중금속 여러 가지 피부에 직접 닿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은 피부에 좋지 않은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천연 피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연 피지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클렌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클렌징을 할 때 그 습관들이 어떤 클렌징 폼을 쓰느냐 이런 약산성 4.5에서 5.5 정도 되는 약산성에 맞는 그런 클렌징 폼을 쓰게 되면은 천연 피지막을 아무래도 부드럽게 보호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클렌징을 예를 들어 뭐 알칼리성의 고형 비누를 쓴다던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천연 피지막의 pH를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렌징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클렌징 폼 자체에 pH도 중요합니다. 약산성이면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 피지가 너무 과다하다거나
혹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물질로부터 많이 피해를 받은 그런 날일 경우에는 좀 이 세안을 모공 속까지 잘 해주고 싶다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 알칼리성이나 중성에 가까운 클렌징을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그 pH가 계속 밸런스가 깨질 경우에는 이 천연 피지막을 흐트러뜨리게 되는 거죠. 천연 피지막을 보호하는 게 피부 건강에서 일단 1순위다. 그래서 클렌징 습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클렌징 습관 중에 물리적으로 힘을 과하게 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크럽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때밀이 수건 같은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피부를 싹싹 밀어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개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천연 피지막을 다 닦아낼 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각질층이나 과립층까지도 일부 손상을 줘서 화끈거리는 피부, 그래서 얇아지고 예민한 피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힘을 가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클렌징 툴로 부드러운 그 미세한 운동을 하게 되는 클렌징 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강한 압력에 가하게 되는 건 피하셔야 되고 굉장히 좋은 미세모가 있는 것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천연 피지막은 그렇게 보호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외선이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우리는 자외선을 받게 되는데요. 자외선은 이 피부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활성산소, 강력한 활성산소거든요. 활성산소 때문에 대부분 질병이 생기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거든요. 피부가 노화되고 손상되는 거에 80% 이상이 활성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부는 천연 피지막이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피부도 그 방어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일부 이 기저층의 세포 중에 세포가 이렇게 예쁘게 그냥 동글동글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히드라처럼 손가락이 많은 어떤 물체처럼 이렇게 생긴 세포들이 이렇게 섞여서 있거든요. 이 중간중간에 이런 막 거무튀튀한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멜라노사이트라고 부르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분출해주는 세포인 거죠. 얘네들이 옆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세포들로 먹물을 옮겨줘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검게 물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외선을 받아서 멜라노사이트가 활성되면 이런 검은 점점들이 이렇게 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 피부 표면에 기미나 잡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작용이에요.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게 되죠.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이런 멜라노사이트를 활성화시키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피부가 결국 맑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외관적으로 보기 나쁜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맑고 고운 피부를 가지고 싶다면 자외선 차단제도 필수입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외선이 표피층까지만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겠죠? 그리고 진피층까지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겠죠. 그거를 UVA, UVB 이렇게 부르거든요. A는 좀 뾰족하죠? 그래서 깊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진피층까지 죄송합니다. 진피층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UVB는 표피층까지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VB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피부가 빨개졌다가 껍질이 벗겨졌다가 다시 까무잡잡해지고 이런 게 이제 UVB가 하는 역할이고요. UVA 같은 경우에는 이 안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안에 구조물들을 다 부셔요. 그래서 탄력을 없애주고 나이 들어 보이는 피부를 만드는 게 UVA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요즘은 UVA, UVB를 둘 다 차단해 주는데
그 자외선 차단 수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PA라는 수치를 예전에 몰랐는데 PA는 프로텍트 A, 그러니까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얼마큼까지 있냐에 따라서 더 많이 막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 UVB를 막아주는 건 기본으로 거의 다 들어있죠. 그거는 차단 수치가 50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내 피부를 막아주는 거 곱하기 50배를 더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단 수치가 뭐였죠? 제가 이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네, 기억이 났어요. SPF죠. SPF. SPF 수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반적인 피부로 나갔을 때 10분을 막아주는 정도의 그 피부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피부가 좀 얇다, 건조하다. 이럴 때는 곱하기, 그러니까 500분 정도를 막아주게 되고요. 내 피부는 천연 피지막도 튼튼하고 좀 기름져. 그럴 경우에 15분, 뭐 20분 이렇게 방어해 줄 수 있거든요. 그거 곱하기 50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몇 배를 할 수 있냐의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적절하면서 피부에 무겁지 않은 그런 거를 사용해 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천연 피지막 그리고 자외선 차단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각질층의 기본적인 역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무슨 영양소 혹은 먹거리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